정말 말씀이시구나. 그럼 박사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제 좀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이제 어떤 주식 투자를 준비한다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 분석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럼 요거만큼은 조금 주식을 투자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면 준비해야 될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는 좀 보고 투자를 하자요. 네,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고도의 회계 지식이나 재무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게 기업이 성장하는 성장하는 딱 한 가지만 보면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너무 형편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이럴 때는 뭐 PBR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겠지만 복잡하니까 그거 따지지 않고요.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 살까 고민하면 내년에도 성장하고 후년에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어렵습니다. 뭐 많은 자료를 보시고 하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매출액이 늘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혹은 매출 총이익률이 기업은 대박주가 날 가능성이 성장하는데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같이 증가합니다. 매출액 총이익률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이익이 빵빵 난다는 얘기죠. 매출 사이즈도 커지는데 좋아지니까. 그런 기업들은 지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돼서 이미 주가가 한 50% 올랐어요. 그런데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도 보고 나온 거 보니까 이 기업은 뭐 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혹은 전년 분기 대비 확 점프했어요. 그래서 이미 드러난 사실 때문에 주가가 50%가 올랐어요. 만원에서 망가지 말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기에도 혹은 내년에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 영업이익률이 뭔가 근원적인 요인, 뭔가 원가를 계산했다든지 새로운 상품이 출하가 됐는데 그게 히트를 쳤다든지 이러면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답을 모르고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정답이 패가 나온 결과가 어떤 답이 나온 주식을 조금 뒤늦게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나쁘지 않아요. 불확실한 기업보다는 그렇게 확실한 기업들, 이 회사는 내년에도 매출액이 늘어, 영업이익률이 다음 분기에도 꺾일 가능성은, 이러면 또 오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회계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도 어쨌든 성장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PER, 뭐 PBR 좀 더 뭐 복잡한 뭐 여러 가지 회계 제도 이거 몰라도 최근에 좀 올랐다는 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올랐다고 가정하죠. 두세 배 올랐는데 분기 이익이 전분기 대비 줄었어요. 마진율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가는 안 빠져요. 왜냐하면 더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분기에 봤는데 그 다음 분기에도 또 매출액도 줄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피크아웃 한 거죠. 마진율도 또 피크아웃 했어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파는 게 맞을 확률이 높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제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그냥 삼성전자 이름만 들고 투자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만약에 투자한다 동학개미가, 그럼 요거는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막 5만 원인데 영업이익이 없다고, 이런 걸 뭐 살펴본다든지 한 두세 가지를 꼭 보고 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하면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특히 디램에 결정하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복잡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일 간편하게 따질 수 있는 거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영업이익이 피크아웃, 뭔가 예상치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계속 낮아진다. 영업이익률도 과거보다는 계속 낮아진다. 이러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또한 모든 주식이 결국에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좋았던 거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 지금까지 모든 호재는 다 반영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 덜 좋아지는 건 악재인 거고요. 나쁘게 봤는데 생각보다 덜 나쁘면 그건 호재거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나쁘게 봤는데 나쁘게 봤다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 나쁜 게 반영돼 있다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갔더니 덜 나쁜 거예요. 그럼 주가는 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현재를 볼 게 아니라 기대치에 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익의 어떤 흐름,
특히 분기의 흐름이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뭐 치고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크를 해서 슬로우 다운 돼서 2, 3년 쉴 것 같다. 이런 네. 판단이 있으면 네. PR이 현재 낮다, 높다 이런 거 관계없이 저는 좀 줄이는 게 낫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100% 어떤 가능성이나 증거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투자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100% 어떤 증거가 있을 때는 되고 난 그런 관점에서 확률 게임이다. 그러니까 확률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냐, 기업이 돈을 더 벌 가능성, 더 나빠질 가능성 100%라는 건 없죠. 그렇죠,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확률은 종종 틀립니다. 틀렸다고 저는 낙담 없는 게 뭐 세 개 중에서 투자에 돼가지고 하나 틀리고 2개 맞으면 그렇죠, 돼. 예. 네, 야구 선수도 뭐 그렇죠. 괜찮은데. 아주 좋은 거죠. 예.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좀 위험자 속성을 인정을 하고 예. 마음 편하게 좀 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정말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실천한다면 되게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주식해서 돈을 보면 틀릴 때는 적게 틀리고요. 맞을 때는 돈을 많이 거십니다. 그 승률을 높여가고 배팅을 더 잘한다. 네. 그리고 약간의 뭐 게임의 영역일 수가 있는 거죠. 재밌겠네요. 네.